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힐은 일반적으로 굽의 높이가 5cm 이상인 여성용 구두를 일컫는 용어이며, 그보다 굽이 낮으면 로우힐로 부릅니다. 아예 굽이 없다면 플랫슈즈라 합니다.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전반적으로 사랑받는 구두 스타일이지만, 이러한 수요에 비해 오래 신으면 신체에 영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어 여성에게 있어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뒷굽이 높은 여성용 구두를 의미하지만, 중세에는 남성 귀족들의 패션용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이힐의 기원은 기원전 3500년경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위층일수록 자신을 뭔가 돋보이게 꾸미고자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었으며, 하이힐은 바로 이러한 고위층의 욕망이 만들어낸 사치품의 일종이었습니다. 하이힐을 신음으로써 키를 높여 하위 계급인 사람들보다 더 커 보이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이후 그리스와 로마 제국 등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하이힐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하이힐을 쓰는 목적은 상기한 대로 고위층이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말을 탈 때 발걸이에 발을 잘 걸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이힐은 당연히 남자들이 주로 신는 신발이었으며, 여성은 다소 늦게 하이힐 착용을 시작하였지요. 풍속의 역사를 쓴 독일 사학자 에두아르트 푸크스가 하이힐은 공유를 피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하는데, 하이힐은 중세 유럽 거리의 똥을 피하기 위해 고안되고 그런 목적으로 주로 신었다는 내용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정말로 전근대 유럽 거리의 오물을 피하기 위해 신는 굽이 있는 신발은 있었는데, 이는 패턴이라고 불렸으며 남학신과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서 하이힐이 유행한 계기는 15세기경 터키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핀입니다. 이 하이힐은 굽이 최소 8인치에서 최대 30인치로 엄청난 굽 길이를 자랑했습니다. 물론 초임급의 운동신경과 운동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신고 제 발로 돌아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이 신발을 신었다면 당연히 수행원이 동작을 보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원이 공짜로 붙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신발은 부의 상징으로 상류층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쓰이곤 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날씬한 하이힐은 의외로 그 역사가 길지 않은데, 1954년 프랑스의 구두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에 의해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현대 여성들은 왜 하이힐을 신을까요? 그 이유는 하이힐을 신었을 때 키가 커 보이고 몸매를 더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까치발 상태로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가, 특히 종아리가 가늘어져서 각선미를 살리고 등신비를 좋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힐이나 샌들을 신은 채 발등을 드러낼 때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도 발생합니다. 또한 하이힐을 신으면 눈으로 보기에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즉 힙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션을 빛내주는 하이힐이지만 말 그대로 패션 용도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신발이기에 운동성이나 활동성, 건강성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뾰족한 발가락 부분 때문에 오래 신으면 발이 변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굽이 높을수록 신발의 각도가 올라가게 되고 발에 걸리는 부담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척추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평발인 사람이 하이힐을 신는다면 발 건강에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길을 걸을 때만 위험한 게 아니라 하이힐 운전도 위험합니다. 그 밖에도 하이힐의 굽이 맨홀 뚜껑의 구멍이나 에스컬레이터의 틈에 끼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하이힐이 전족의 현대 버전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이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펌프스 힐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하이힐로 끈이 없고 발가락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참고로 검은색 펌프스 힐은 면접 등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신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여성들에겐 거의 필수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굽 높이는 7cm 정도 됩니다. 오픈토 힐은 앞쪽이 뚫려 있어 발가락 드러나 보이는 하이힐입니다. 구멍의 크기에 따라 드러나는 발가락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발가락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스틸레토 힐은, 스틸레토는 이탈리아어로 송곳칼이라는 뜻으로 그에 걸맞게 앞포가 뾰족함과 동시에 굽이 매우 가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뒷굽이 높고 발꿈치를 다 감싸지 않아 아킬레스건 부분은 드러난 디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덕분에 착용 시 섹시해 보이는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스트랩 힐은 발목 또는 발등 부분에 좁고 얇은 띠인 스트랩을 두른 하이힐입니다. 이중 발목 스트랩이 있는 힐은 신고 걸을 때 뒤꿈치 쪽이 벗겨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T-스트랩 힐은 스트랩 힐의 변형으로 발등을 가로질러 발가락까지 스트랩이 내려와 있어 발목의 스트랩과 연결된 슈즈로 스트랩이 T자처럼 보이는 형태입니다. 메리제인 힐은 메리제인 슈즈에 뒷굽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원래 메리제인 슈즈는 굽이 높지 않은데 그 부분을 역으로 노리고 디자인된 하이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신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교복에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 힐은 일명 갑옷이 힐이라고도 합니다. 펌프스 힐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라면 앞에도 굽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 13cm 정도의 앞굽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보통 뒷굽이 높은 힐과 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굽 때문에 발이 조금이나마 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웨지 힐은 밑창과 굽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통굽 형태의 모든 구두를 총칭합니다. 아무래도 굽이 크고 두꺼워서 안정감이 있고 뒷굽이 가는 하이힐에 비해 신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앞굽과 뒷굽이 서로 이어져 있고 밑창이 구부러지지 않는 구조상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에 닿아서 충격이 분산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다른 힐보다 발에 더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발목과 무릎 관절에 좋지 않은 힐입니다. 슬링백은 뒤꿈치 부분이 뚫려서 벨트로 되어 있는 힐이며 앞포는 막혀 있습니다. 신발 크기가 맞지 않거나 오래 신다 보면 벨트가 흘러내립니다. 뮬은 앞은 막혀 있으나 뒤꿈치 부분은 아예 없는 하이힐입니다. 굽이 있는 슬리퍼이지요. 처음에는 침실에서 신는 실내화용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일상용으로도 많이 신는 편입니다. 앞이 뚫려서 발가락이 보이는 오픈토 형태를 띠면 엄밀하게 뮬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슬리퍼나 샌들로 통칭해서 불러야 합니다. 부츠힐은 하이힐과 부츠가 결합된 형태의 힐입니다. 발목까지 오는 앵클 부츠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사이하이 부츠까지 길이에 따라 종류가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부티는 하이힐과 앵클 부츠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힐입니다. 참고로 발을 다 감싸는 디자인 덕분에 신고 벗는 게 불편한 터라 뒤꿈치 혹은 발 옆쪽에 지퍼를 단 디자인이 흔합니다. 워커 힐은 여성용 워커에 굽을 무진장 높인 힐입니다. 워커가 기반이다 보니 신발 밑창이 워커처럼 오돌도돌한 돌기가 많은 제품들이 대부분이라 덜 미끄러집니다. 디자인상 굽도 뾰족하기보다는 굵고 널쩍한 것들이 많아서 역시 덜 불안정하고 거기에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제품은 적절히 조여주면 발목도 덜 흔들립니다. 힐리스 힐은 기본적으로 뒷굽을 없애고 앞쪽의 플랫폼 힐의 아랫부분을 뒤쪽으로 약간 늘린 형태입니다. 플랫폼 힐의 뒷끝단을 발의 중심보다 약간 뒤쪽으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힐이 없이도 서 있는 게 가능하게 만들었지요. 발렛 힐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발레리나의 까치발 형태로 발을 고정시켜주는 하이힐입니다. 과연 걸을 수나 있겠나 싶습니다. 여성분들의 패션 마무리는 하이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